자, 벼랑 끝에 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세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뉴스로 계속 보도해드렸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또 먼저 원하기도 했고 절실하게 요구했던 대책이었습니다. 예, 아주 가슴 아픈 지금 사연이죠. 전세 사기 피해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피해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예. 그 집에 새들어 살았던 세입자들의 자산이 날아가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는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3명이나 되는 젊은 영혼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그 피해자들을 일단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 경매를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세입자들은 경매 중단을 원하느냐 하면요. 현재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는 임대인들은 사실상 집을 떠났거나 또는 일부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낙찰되는 순간 집에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대부분 밀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피해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경매를 중단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예. 경매를 일단 중단해야 자기가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대책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 중단은 시간 벌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중단하게 되면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연체료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은행들도 나중에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가 전가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현행 또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에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를 하면 바로 이 자산 회수 추심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되어 그것을 해태하면 이것은 그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금융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 6개월 정도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일단 경매를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자. 그런 각도에서 경매 중단은 당장의 눈앞에 불을 일단 잠시 유보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밀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경매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권도 그렇고 피해자들 이 주택 경매 6개월 이상 유예가 된 것뿐인데 예. 6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도 그렇고 이 어떤 해결책이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현실성, 그러니까 이 경매 중단에 대한 현실성을 짚는 것보다는 이제 뭐 잘 설명해 주셨고 어떤 것이 가장 중점에 두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하겠고 고려가 네.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매 일시 중단은 어떤 빅딜이 아니다는 거죠. 네. 단순하게 기간을 어떤 불난 것을 조금 있다가 불나라 이런 정도 시간 벌기에 불과하고요. 핵심적인 요인은 지금 전세 세입자 그중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은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선 정부가 이 전세 채권을 좀 매입을 해달라.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입자들이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됐거나 집에 나가면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서 정부 돈으로 일단 세입자들한테 먼저 주고 예. 정부가 나중에 그 집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전례도 없고 정부가 입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 입법, 특별법 제정이 보장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또 특별법 제정. 예. 재원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또 세입자들은 만약 이제 이 그 정부가 채권을 대신 매수하는 뭐 이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된다면 예. 어떤 그 정부가 이 세입자들에게 그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뭐 어떤 예금 저 부채 탕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수가 전세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경매가 집행이 되면 그날로 대출을 갚아야 되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출을 상환 유예 또는 탕감해 준 것처럼 전세 대출 탕감해 달라. 근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탕감할 만큼도 그 돈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선 매수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물로 나온 이제 경매가 되면 매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3번 유찰이 되면 가격이 거의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매물의 경우에도 가격이 떨어지면 또 중도의 경매꾼들이 이것을 가로채 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 피해자가 이것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일단 피해 전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그 가격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 또 이것은 추심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문제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누가 추심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일단은 6개월 동안 홀딩해 놓고 생각해 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집단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이것은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죠. 알았죠. 현재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오고 있는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 예. 숭이동 지역인데요. 왜 이렇게 그곳에 피해가 집중됐냐 이러면 물론 전세 사기를 한 건축왕 또는 뭐 사기왕이 이 지역을 타겟을 했지만 왜 하필 이 지역을 타겟했냐? 빌라가 많기 때문에 이 빌라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표준화된 집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갈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면 전세를 잘 안 들어가죠. 예.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는 뭐 세입자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 등이 일부 또 연루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층 빌라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동탄 지역의 신고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동안에 최근 한 수년 동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따른 어떤 투자 실패 이런 매물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도 어떤 확고한 어떤 원칙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나 둘 대응하다 보면 전체가 스텝이 다 꼬이게 됩니다. 맞아요. 예. 예, 지금 현재 경매의 경우에도 이미 100여 채 이상의 경매가 진행이 한 돼버렸습니다. 10%는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경매 중단과 경매 그 한 곳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이고 그렇죠. 갈수록 문제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전국 단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됐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앞에 짚어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대책위가 이제 정부가 피해자들이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를 이제 우선 매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촉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현재 피해 그 금액만 놓고 보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이 그 어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참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본인의 별 잘못도 없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좀 그 안타까운 그 이 고통의 질곡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재원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경매를 못하게 하면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되면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경제적 부작용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종합적인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형평성 등 모든 걸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같은 그런 부분으로 좀 뭐 의견을 모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그런데 많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특별법을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사회적 합의 또 정파 간의 합의를 통해서 완벽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한쪽을 도와주면 다른 쪽에서 뭐 이를테면 당장 은행 같은 데서는 지금 은행의 배임 문제,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연체가 돼 있는 경우에 바로 추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를 해태했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상호간에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대책을 저 전세 이사 대책이라든지 해서 전세 피해자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은 근데 뭐 보니까 체감하기 어렵다 한번 또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대부분 앞으로의 제도, 뭐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이를테면 세금보다도 우선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게 한다든지 또는 체납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든지 맞아요. 그밖에 또 은행들이 확정일자 그 이전에 그 이 건저당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확인토록 한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한 얘기고 소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도 좀 해주기로 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기도 했지만 자기 지역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 가 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전세 사기로 해서 자신의 돈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돈을 보전해주지 않고서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전해주자니 현행 법질서 또 금융제도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같이 얽히는 것이죠.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박사님 모실 때는 아까 얘기하신 솔로몬의 지혜 지금은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다 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건 솔로몬을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마음 같아서는 다 아이고 피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하늘이 예. 무너지는 기분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집값이 안정화되게 되면 그러되면 좀 피해 규모가 일단은 집값의 안정화가 좀 돼야 된다. 예, 그럴 그래서 필요가 연착륙이 있다. 되면 그렇게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 물건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을 보상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고요.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지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뭐 사실 첫 번째 회의가 잘 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 이번도 파행으로 얼룩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견의 수순이었지만 박사님 보실 때 왜 첫 회의가 이렇게 어그러졌을까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사실 첫 번째 회의는 서로 간에 상견례하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수인사 그래서 특별히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도 못 열고 끝났고 다음 회의 일정도 못 잡았거든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이번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극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니까 기업들은 좀 덜 올렸으면 좋겠고 근로자들은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대폭 올려야 된다 해서 서로 간에 희망사항, 요구사항에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제 기선 잡기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동계 대표 9명 그리고 또 경영계 대표 9명 이 두 분은 뭐 각자 숫자도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익위원이 9명인데 결국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 공익위원 9명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공익위원 중에 이제 권순원 교수 예. 이분의 경우에 노조 대표들이 이분이 노동계 주 59시간, 69시간으로 개편을 주도한 분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경영자들의 편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 사퇴해야 된다. 이것을 자격 여부 문제를 심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나 다른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도 이 회의를 계속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쉽지 않았겠죠.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부터 이렇게 회의도 못한 것은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참으로 난항이고 긴 어떤 험로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면 그 박사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좀 솔로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제 읽기 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